시험 잘 치셨나요? 물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합쳐져서 등급이 나오겠지만 중간고사만 놓고 퍼센트로 끊었을 때 1등급 컷이 72점 아니면 73점 정도였어요. 그래서 본인 등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덕문여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주요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문항을 다 풀이해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18번부터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다 하는 문제들 위주로 한 4-5문제만 해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해서 18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 1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2차 다항식인데 가조건을 읽어보니까 주어진 3차 다항식을 fx로 나눈 나머지가 gx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나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식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주어진 3차 식을 fx로 나누었대요. 몫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러니까 몫을 그냥 제가 임의로 qx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가 gx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렇게 gx를 더해주면 원래 있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하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차수관계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인지 가짜 나머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는 몇 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1차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1차 이하라는 얘기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해서 이렇게 일단 식을 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다 적어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나에서는 똑같은 3차 다항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누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몫이 필요하니까 몫을 q'x라고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나머지가 fx-x제곱 빼기 2x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 자, 식 적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차수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죠? gx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 아까 gx는 1차 이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나머지 뒤에 있는 이 친구는 gx보다 차수가 반드시 작아져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3차 다항식을 상수항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얘도 상수항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gx도 어차피 다항식일 거기 때문에 g1을 구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gx를 1차식으로 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gx를 1차식이다 라고 본다면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0차 상수항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fx에서 x제곱 빼기 2x를 했더니 상수항이 됐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fx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2차항의 개수는 1이 돼야 되겠고 1차항의 개수는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수항은 모르니까 상수항을 제가 a라고 줄게요. 괜찮을까요? 그래야 x제곱 사라지고 2x 사라지고
a만 남아서 나머지가 상수가 맞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a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요. 나 지금 방금 fx를 이렇게 적기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fx 자리에도 싹 다 이 친구를 집어 넣어줄 수 있겠죠. 맞나요? 집어 넣으면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자, 요 식에다가 다시 fx를 집어 넣어서 쓴다고 치면 쟤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gx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gx로 나누었더니 몫을 아까 우리 q'x라 그랬고요. 나머지는 얘는 a, 상수항만 남아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식 정리가 됐을까요? 괜찮나? 자, 여기까지 식 정리가 됐어. 그럼 이제 gx만 잘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gx를 구하러 갈 건데 g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과 대답과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나 gx 구하고 싶어. gx 어떻게 구하면 돼요? 구할 수 없어요. 못 구했어요. gx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사실 a를 모르니까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 그냥 직접 한번 나눠볼까요? 괜찮겠죠? 주어진 3차식을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 친구를 내가 어차피 2i로 나누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고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맞춰야 되니까 x 한 번만 딱 곱해주면 얘는 끝이죠. x제곱 플러스 ax. 아, 끝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이게 한 개 더 나오는군요. x제곱에 4-a의 x 플러스 2. 그럼 한 번만 더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저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주면 x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여기서 4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2-a의 x, 상수항은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네. 이 친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된다 한 거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gx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gx다 이 말이야. 근데 얘들아 너무 2 빼기 a 통일된 거 보이시죠? 2 빼기 a로 묶어낼까요? 얘를 2 빼기 a로 묶어내서 적으면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낸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gx가 누구다? 얘다. 여기 있는 이 gx가 누구다?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이 여기 있는 gx 대신에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얘를 대입하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2 빼기 a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 이게 gx라고요. gx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끝. 얘들아. 나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a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a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나는 나머지가 궁금한 거지 몫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 앞에 있는 이 식이 0 되게 만드는 게 항등식의 성질이죠. 맞아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싹 다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된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식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서 어차피 이만큼 0 된다 했으니까 우변에는 a만 남을 거라고요. 오케이? 끝.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a가 얼마가 나오나요? 0이 나오네? 맞아요? 나 계산 제대로 했어? a 0이네? 그럼 끝. a 0이다. 그럼 여기다 a다 0. 여기 어디 갔어? 여기 a다 0 집어넣으면 fx랑 gx까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괜찮죠?
해서 뭐 F1, G1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n과 g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hn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자마자 사실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주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아, f라고 하는 함수는 i를 계속 거듭 제곱해서 더하겠다는 거잖아? i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왕왕 쉬운 거 물어보잖아요. i의 주기는 얼마죠? 4잖아요. 맞아? 그럼 얘들아, 이 fn이라고 하는 건 주기가 얼마일 것이다? 4일 것이다. 맞나요? 야, 그럼 이제 gn 봐봐, gn. gn은요, 결국 이제 첫째 항이 첫 번째 자리에 i 세제곱분의 1이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i분의 1씩 곱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친구는 i분의 1을 거듭 제곱하는 친구라고요. 맞나요? 야, i분의 1의 주기는 얼마예요? 4죠, 그죠? 맞아요. i분의 1도 주기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 말은 fn도 gn도 주기가 얼마예요? 4예요. 그 말은 일단 F1부터 F4까지는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 G1부터 G4까지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구해봅시다. 얘들아, F1 구해보자. F1은 그냥 I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F2도 구해보세요. F2를 구하면 I에다가 I 제곱인데 I 제곱은 쌤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게요. 괜찮죠? 뭐야. 얘들아, F2는 이게 F2는 얘 더하기 얘 맞잖아,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I 빼기 1 되는 거 맞네. F3은요? F3은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F4 계산해 봅시다. F4 계산하면 F4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얼마? 0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이제 G도 구하러 갑시다. 자, G1 구하면 얘들아, I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I분의 1이랑 똑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I분의 1을 분모 실수화하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Help me, please. 이거 분모 실수화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하면 뭐랑 똑같은 거야? i랑 똑같은 거 맞아요? i랑 똑같은 거. 집에 못 가요. 이거 다 못 풀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i랑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얘들아, G2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G2. 얘는 i라며. 얘는 1이잖아요. 그죠? 예, i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G3은 얼마가 됩니까? i 플러스 1 빼기 i가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얼마 되는 거지? 1이 되나요? 아, 예. G4는 얼마예요? G4는 계산하면 어차피 또 4개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0 되겠다.
맞죠? i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끝. 4까지만 대입해보면 된다고. 왜? F5는 얘랑 똑같을 거예요. 왜? 야, 4개 더하면 0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5개 더하는 거는 0에다가 하나만 더 더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뭐 할 거다? 반복될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일단 이 두 개를 곱하고 싶다. 이게 내 관심사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걸 곱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하면 i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얘랑 얘 곱하면 얘들아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되죠? 이거 두 개 곱해주면 0 되죠? 맞나요?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fn 곱하기 gn도요. 마1, 마2, 마1, 0 4개가 뭐 하겠다? 반복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네모친 부분은 어차피 이 4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결국 변하는 부분은 얘만 숫자가 커질수록 방방방 커질 거라고요. 그죠? n에다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5, 6 넣으면 6, 100 넣으면 100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h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k 집어넣은 거랑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더해가지고 얘가 되는 걸 찾으래.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해석 가능하죠?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해석하러 가봅시다. 얘를 해석할 건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k가 그냥 k랑 k보다 1만큼 큰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고 싶은 건 싹 다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연속된 두 자연수를 대입한 다음에 더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를 대입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분명 우린 아까 4개를 기준으로 계속 뭘 한다?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4개가 무조건 반복될 거니까 제가 일단 숫자를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4의 배수 나누기 1인 숫자를 다 모으는 거야. 그럼 이 네모친 부분이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죠? 맞아요? 자, 4의 배수 나머지 2인 놈들을 찾으면 이 네모친 부분은 싹 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 다음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3인 친구들을 찾으면 싹 다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4인 놈들 이걸 뭐 처음부터 4의 배수로 잡아도 괜찮은데 저는 요 순서대로 나머지 1, 2, 3, 4 이렇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이 네모친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그냥 0이 되는 거라고요. 맞아? 그럼 여기서 k 값을 내가 누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k 플러스 1은 1만큼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k로 잡았다면 얘가 k 플러스 1 되겠죠. 얘를 k로 잡았다면 얘가 k 플러스 1 되겠죠. 얘를 k로 잡았다면 얘가 k 플러스 1 될 거예요. 즉 연속된 두 자연수를 주기가 4니까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k가 4t 플러스 1인 경우를 가져올 거야. 오케이? k가 4t 플러스 1인 경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말은 얘들아 hk라고 하는 놈은 k 자리에다가 4t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h 4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4t 플러스 1, 4t 플러스 1, 4t 플러스 1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쌤이 이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1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부분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n 자리에는 그냥 4t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 찾으러 갑시다. 얘는 그럼 hk 플러스 1이니까 4t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자, 4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들아 이게 헷갈리나요? 그럼 얘는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h에다가 k 자리에 4t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고 h에다가 4t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거다 해서 인마가 마이너스 43 되는 걸 찾으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얼마인지를 찾으러 가봤더니 요 파란색 네모친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n 대신에 4t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4t 플러스 1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h에다가 4t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n 대신에 4t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뒤에 이 네모친 부분은 무조건 얼마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고 싶다? 마이너스 43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없앨게요. 없애고 얘를 정리해주면 계산 4t 플러스 1에다가 얘는 2 곱하면 4, 2, 8, 2는 4. 계산한 게 얼마가 되면 돼요? 43이 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요. 12t.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뒤에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38 되나요? 그러면 t가 얼마란 얘기냐면 12분의 38이란 얘기야. 얘들아, 이거는 약분해도 자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연수에서만 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k가 4t 플러스 1이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금 저는 k가 4t 플러스 1인 경우를 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들어갈 거냐면 k가 4t 플러스 2인 경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이거 이제 안 적어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 4t 플러스 2, 4t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4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4t 플러스 2의 이 네모친 부분은 나머지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더한 거니까 4t 플러스 3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4t 플러스 3에다가 요 뒤에 네모친 부분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43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맞죠? 얘들아, 이거 계산해봐. t 얼마 나오나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계산 빠르게 호이 8 더하기 4는 12t 4 더하기 3은 7 얘들아, 뒤에 7 빼면 얼마 나와요? 36 이씨, 대답하네. 그럼 t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t가 3 나오죠? 맞아요? 네! t가 얼마? 3이라고요. 하나 나왔다, 그죠? 오케이, t 3 찾았어요. 자, 이제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세 번째는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k가 4t 플러스 뭐인 경우? 3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집어넣어봐요. n에다가 4t 플러스 3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 n은 그대로 4t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여기 이 네모친 부분은 얼마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은 여기다가 1 더해가지고 집어넣을 거니까요. n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4t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맞아요? n에다가 4t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이 뒤에는 얼마가 나와요? 대박, 0 나오죠? 그럼 얘는 곱하기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3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야, 그럼 어차피 이 친구는 0이니까 버리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계산해봐요. 마이너스 없앨게요. 그러면 4t가 3을 넘기면 4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t가 얼마 나와요? 10! 그렇죠. 여기서 t가 얼마?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만 더.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k가 얼마일 때? 4t 플러스 4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얘들아, 4t 플러스 4는 근데 어차피 4t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4t일 때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k가 4t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4t를 넣는 거잖아. 맞지? 그럼 식이 4t인데 와, 4의 배수면 이 뒤에 네모친 부분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 그냥 없어져요. 그럼 4의 배수 그 다음은 4t 플러스 1 넣어야 되겠지. 4t 플러스 1 넣어봐요. 4t 플러스 1 넣으면
4t 플러스 1에다가 이 네모친 부분은 얼마가 된다고요? 또 마이너스 1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3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0이고요. 마이너스 없애고 생각하면 4t가 42가 돼야 되는데 4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수 t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끝. t는 뭐밖에 안 된다? 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t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에서는 k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k 구하면 끝. k 구해봅시다. 얘들아 t가 3이면 k는 얼마 나와요? 14. t가 10이면 k는 얼마 나와요? 4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14랑 43을 더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k랑 여기서 k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인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19번이 좀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까지 풀이했던 문제 중에는. 자, 20번 갈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거는 제가 문제를 쓰지 않고 바로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가 있대요. 요렇게. 근데 얘들아, 이 이차함수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건 x축이랑 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접점이 일단 3이 될 거예요. 그만큼 축이 3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절편을 그어보면요.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9가 나와야 돼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인 거야. 괜찮죠? 여기다가 y는 n을 그을 거래요. y는 n을 그어가지고 나한테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근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거니까 결국 나의 관심사는 알파와 베타가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기준을 딱 끊어야 돼. 얘들아, n이 9보다 작으면요, 두구는 무조건 양수가 되죠. 맞아? 딱 n이 9면 하나가 0인데 얘들아 0은 어차피 절대값 씌워도 똑같잖아요. 그럼 버림. 0으로 그냥 양수로 따져도 돼요. 자, n이 9보다 커지면 한근은 음수가 되는 거고 한근은 양수가 되는 거죠. 맞아? 제가 그냥 편의상 왼쪽에 있는 작은 걸 알파라고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걸 베타라고 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는 베타를 더 큰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n이 9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놈이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케이스 1번. n이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알파는 무조건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당연히 베타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절대값 씌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연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거보다 밑에서 이렇게 y는 n을 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 두근의 합은 항상 언제나 얼마가 나와야 되죠? 두근의 합은? 그쵸. 왜 6이냐면 이 두근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과 계수 이런 거 안 써도 두근의 합은 6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두근의 합이 무조건 얼마가 나올 거야? 무조건 6이 나올 거야. 그럼 이 친구는 3이 되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n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일단 성립한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 2번으로 갑니다. 그럼 n이 9보다 크면 어쩔 건데? 이렇게 보는 거죠. n이 9보다 크다면 알파는, 이것도 적고 갈까요? 알파는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그으면 얘가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날 거니까 알파는 무조건 음수가 될 거고 베타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친구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두근의 차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너희 두근의 차 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보면 뭐만 남냐면 두근의 차. 두근의 차는 연립방정식에서 a분의 루트 d만 남아요. 이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아. 근의 공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겠죠.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2차 함수와 y는 n을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함수는 누군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랑 y는 n을 이렇게 연립한 거라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n은 0이 될 거니까요. 여기서 두근의 차를 구해보자. 그럼 얘가 2는 가만히 냅둬요. 최고차항 계수 1분의 루트 d니까요. 얘가 루트 뒤에 판별식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49, 36 플러스 4n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36, 36 사라질 거고요. 루트 4랑 2도 약분되겠죠. 그럼 얘가 뭐만 남냐면 루트 n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루트 n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나한테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제곱수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9보다 커야 된대. 근데 50보단 작아야 된대요. 그럼 제곱수 다 찾아봐. 4, 4, 16, 5, 25, 66, 36, 77, 49까지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n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여기서는 n이 몇 개 나와요? 9개. 그죠? 그래서 9개랑 4개 더해서 13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좀 오늘 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라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서답 2번을 풀고 마치려고요. 괜찮나요? 자, 서답 2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입인데 근의 공식을 쓰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은 쓰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필요하다면 대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됐죠? 네. 자, 이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식이다 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1차항이랑 상수항은 안 알려줬어요. 그죠? 이때 이 두 개를 만족한대요. 나한테 P랑 Q를 구해달래. 얘는 이제 인수정리를 쓰는 거예요. 맞죠? 자, 인수정리를 쓰는 방법 1단계는 여러분들 인수정리라는 건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변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는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텝 1 빠밤 뭐 할 거냐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는영을 만들 거야. 그럼 식이 F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는 F베타 제곱 더하기 4알파는 0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스텝 1 는영 만들기.
and 이제 스텝 2 들어갈 건데요. 스텝 2는 잘 들어봐. 스텝 2는 뭐냐면 일단 하나의 식 안에는 모르는 문자가 하나만 들어있어야 돼요. 얘처럼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F가 2차식인데 F에다가 2차를 집어넣으면 총 4차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차수가 높아지면 인수를 너무 많이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수는 절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이 2차 항을 1차 항으로 낮춰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방금 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차수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문자를 통일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뭘 해줄 거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지를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쌤이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말고 뭐도 된다 그랬냐면 대입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 알파 제곱이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나 이 기는 이 베타를 알파로 바꾸고 싶어. 그럼 누구를 이용하면 돼요? 얘를 이용하면 돼. 그죠? 베타는 알파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베타 자리에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럼 얘들아 얘도 똑같이 정리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정리해서 집어넣어주면 4에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은 0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스텝 2입니다. 오케이? 그럼 끝. 스텝 2까지만 잘하면 끝났어요. 얘들아, 얘는 물론 이제 계산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정석적으로 가자면 얘 알파, 얘 베타, 얘 알파, 얘 베타니까 쌤이 지금 핑크색으로 네모친 부분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그럼 얘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결국에 F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다?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끝났죠? 얘들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결국에 이 친구가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진다가 돼버리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F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F의 최고차항은 2라 그랬잖아. X에다가 얘 집어넣어도 최고차항은 안 변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2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알파와 베타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누구라 그랬냐면 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전개하면 무조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 이 식을 fx는 으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를 뭐 하면 되나? 치환하면 돼요. t로. 제일 가장 정성적인 방법, t로 치환하면 돼. 그럼 얘도 t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t로 한다는 거는 결국 x가 마이너스 t 빼기 1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 t 빼기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ft 플러스 4t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싹 다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얘도 마이너스 t 빼기 1. 얘도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변을 전개해주면 식이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뽀잉뽀잉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t 빼기 2 더하기 2 사라지겠죠. 이렇게 된다고. 끝. 4t까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ft는 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ft는 2t 제곱에 4t도 사라지겠네? 그럼 인마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2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fx지 뭐. 그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응. 그래서 서답형 2번 문제는 인수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인수 정리를 쓰려면 스텝 1,
능력을 만든다. 스텝 2, 한 문자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수가 절대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수는 1차식으로 바꿔야 되고 문자는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인수정리가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인수정리 쓰고 난 뒤에 선생님이 여기서 흰색으로 한 건 그냥 식을 예쁘게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랑 Q가 마이너스 2랑 2가 될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70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다, 그죠? 그래서 동문여고는 작년에 시험을 계속 70분으로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